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3.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항상 그렇듯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이것도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기억니은 디귿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뭐부터 봅니까? 뭐부터 봐요? 동그라미 1, 2, 3, 4, 5부터. 자, 이것만 봐도 니은이 틀린 지문인 거 알 수 있죠? 일단 니은은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억 질문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사실혼. 헌법 36조 1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헌법 36조 1항은 이제 혼인 가족 보장 조항인데요. 여기 써있죠. 혼인 가족생활 보장하는 조항. 일단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헌법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 36조 요겁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됐죠. 여기서 말하는 혼인 여기 혼인에 사실혼도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헌재는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 판시를 한 거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이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 소원 사건이었었는데요. 이제 헌재가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사실혼은 헌법 36조 1항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혼과 법률혼 이 차이는 잘 아시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그저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 차이입니다. 결혼식도 다 올렸고요. 결혼하고 사는 것도 있고 애 낳고 뭐 이게 다 똑같은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안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면 이제 배우자로 등재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빼고는 법률혼이랑은 외관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주의하실 게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결혼까지 다 하는 게 사실혼이고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입니다. 그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조차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사실혼은 혼인 가족생활 보장에서 말하는 보장 헌법 규정에서 말하는 혼인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타당한 판시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헌재는 상속 받고 싶으면 혼인 신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요. 기억은 옳고 니은 틀리니까 기억 옳고 니은 틀리니까 결국은 1번,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지문 이게 맞냐 틀리냐 봐요 안 봐요? 보시면 안 돼요. 그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싶으면 현장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 고르시면 되고 자, 니은 지문 넘기고 디귿 지문 6Q 신청권은 헌법 30조 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다. 맞냐 틀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 6Q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죠? 그 남녀 고용 평등법 같은 걸 보면 6Q 규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남녀 고용 평등법. 남녀 고용 평등법을 보시면 뭐 6Q 규정이 있습니다. 6Q 규정이 19조에 있네요. 이거 보시면 분명히 법에서 뭐 사업주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권리잖아요. 6Q 신청 권리가 있어요. 6Q 신청권은 남녀고용평등법, 다른 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항들이 있고요. 6Q 신청권을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헌법에서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냐 아니면 법률이 규정했기 때문에 보장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헌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는 아니고 국회가 국가 예산 같은 걸 고려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내용이 정해져야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판시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군 인사법을 보면 이제 남성 단기 복무 장교가 있어요. 남성 단기 장교. 남성 단기 장교를 이제 6Q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 장기 복무 장교는 당연히 이제 6Q가 가능하고요. 단기 복무 장교라도 단기 여성은 6Q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성 단기 장교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 단기 복무 장교만 6Q 신청해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 아니냐 해서 군 인사법 해당 규정에 대해서 권리 소원이 있었어요. 권리 소원이 뭔지 아시죠? 헌마 중에서도 그 공권력 작용, 개별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뭐 잘 아시죠? 권리 소원이란 말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권리 소원이란 말은 헌법재판소 법엔 없지만 헌법재판소법엔 헌법 소원이라고 하지만 헌법 소원 중에서도 법률 소원이랑 권리 소원을 구별해서 그 논하고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각상으로 권리 소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군 인사법 해당 규정에 대해서 권리 소원이 있었어요. 헌재는 결론적으로 합헌이라고 보았는데 그때 논거로 제시한 게 6Q 신청권 자체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해야 인정되는 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상 권리냐, 법률상 권리냐 이렇게 논하는 실익, 헌법상 권리냐, 법률상 권리냐 이렇게 논하는 구별 실익이 뭡니까? 구별 실익. 헌재가 왜 이걸 에너지를 써서 결정문에 왜 이걸 구별을 하고 있나요? 헌재가 남성 단기복무 장교만 6Q에서 제외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심판하는데 도대체 왜 헌법상 권리냐 법률상 권리냐 하는 법적 성격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본권 같은 게 이제 법률상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보면 위헌성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법률상 권리에 해당된다면 이 형성에 관해서 입법자 즉 국회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만 비로소 위헌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위헌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소 보장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합헌으로 되게 더 쉽습니다. 신체의 자유 같은 방어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주로 헌법상 권리에 해당되고 주로 이른바 최대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헌이 되기 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와 대조적으로 주로 법률상 걸린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최소 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헌재는 6Q 신청권을 법률상 권리로 보고 최소 보장 원칙에 따라 심리해서 결국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6Q 신청권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거는 군 인력 상황과 국가 예산, 국민 정서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사안인데 왜냐면 법률상 권리니까 결국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사항인데 이 단기 장교 중에는 이제 여성만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남자라도 장기 복무 장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마찬가지로 6Q 신청 가능하고요. 단기 복무 장교만 이렇게 남녀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단기 복무 장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의무 복무자들 얘기해요. 그 장기 복무 장교랑 쉽게 말해서 직업군인 장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복무 장교는 이제 사병 끌려가는 거 대신에 장교로 복무하는 거라서 직업 장교랑은 애당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건 다르게 봐서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봤어요. 헌재는 여튼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6Q 신청권은 헌법 조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게 헌재 입장이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리니까 아까 1번, 2번 중에서 디귿 틀리니까 답은 1번이죠. 정답 1번. 그래서 1번 고르시고 바로 다음 문 4번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시간도 없는데 모든 지문 기억력있는 걸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것도 다 그 테스트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요령 있게 하는 것도 그 실무 가시면 알겠지만 모든 건 강약 조절입니다. 모든 건 강약 조절. 공부도 강약 조절. 자, 문제 자체 너무 쉽죠? 자, 이제 니은 지문과 리을 지문도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볼 필요 없지만 설명이니까 해설해 드려야죠. 자, 니은 앞부분은 맞고요.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쵸?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헌법 조항은 그 헌법 원리 그 헌법상 가족 혼인 규정은 헌법 원리 헌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이거 맞고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즉 기본권이죠. 기본권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도출됩니다. 도출돼요. 그 36조 1항은 제도 보장인 건 물론이고 자유 즉 기본권까지 도출이 됩니다. 자유까지 도출이 돼요. 기본권까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양면성이죠. 양면성 그 양면이란 말 아시죠? 양면 테이프의 그 양면입니다. 그 이제 야누스 아시죠? 얼굴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눈, 코, 입 이렇게 있고 뒤도 눈, 코, 입 얼굴이 앞을 향하고 뒤 얼굴에 양면이 있는 그 이제 야누스죠?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더 헷갈리게 됐네. 얼굴 앞뒤로 있는 그 얘기입니다. 양면성을 얘기하다 나왔는데 그 제도 보장과 기본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니은은 이 판시는 헌재가 부부소득 자산소득 합산 과세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되게 유명한 헌재의 결정대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 떠들썩했었는데 자산소득 합산 과세 혼인 제도 기본권 이런 걸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소득세법 61조 위헌소원 나오네요. 자 읽어봅시다. 헌법 36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다. 네, 자유를 기본권 보장의 의미도 있고 제도를 보장하는 제도 보장의 의미도 있다. 양면성을 얘기한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양면성에 관한 판시죠. 기본권은 제도 보장이다 라는 유명한 말 아시죠? 제도 보장이 결국 기본권 보장이고 기본권 보장이 결국 제도 보장이라는 뜻이죠. 그 관점에서 판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리을 지문도 보시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임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재판을 하실 때 그 재판 같은 거,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증인신문이라면 이거 복합질문인데요. 컴플렉스 퀘션이라고 하죠. 복합질문. 재판할 때 증인신문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증인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자, 재판장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면서 제지해요.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자, 증인 훔친 돈을 유흥비에 다 탕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는 질문 자체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훔친 적 자체가 없었다면 여기 어떻게 대답해요? 여기서 만약에 증인 훔친 돈 모두 유흥비에 탕진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유흥비에 탕진 안 하고 딴 데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아니 나는 훔친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끊어서 질문해야 됩니다. 먼저 자, 증인 돈을 훔쳤나요? 훔쳤냐? 여기서 일단 예 아니오를 대답을 듣고 훔쳤다고 대답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했나 이렇게 끊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리얼 질문도 보시면 이게 복합 질문이에요. 왜 복합 질문이냐면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게 돼 있죠. 이것도 만약에 증인신문이라면 사실은 끊어서 첫째,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 이게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냐? 첫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임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 기본권을 침해하냐? 이렇게 두 단계로 물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 예스예요. 헌법상 보호되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이름 지을 자유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냐? 예스. 이건 맞아요.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려 노 침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 그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임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이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은 노. 그러니까 침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분 틀린 거죠. 그 리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공법 기출문제 풀이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항상 이런 기본권 문제는 기본권의 범위에 포섭된다면 공권력 작용이 그 기본권을 제한하냐? 그러니까 포섭되냐? 그 기본권을 제한하냐?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면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 결국 위헌이냐? 이런 그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헌재 결정 읽어볼까요? 헌재 결정. 임명용 한자 이런 걸로 검색하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아이고, 요게 아니라 예, 요건데 읽어보시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애를 낳는 애가 이름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36조 1항 등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즉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얘기예요. 헌법상 보호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임명 한자로 제한하는 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침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침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뭡니까? 위헌은 아니다. 합헌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리을 질문도 결국 틀린 질문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자, 기억 옳은 지문.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헌법상 혼인 보호 조항에서 말하는 혼인에 포함이 안 된다.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합헌이다. 라는 얘기고. 자, 니은은 틀린 지문.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그 양면성 관련으로 헌법상 혼인 보호 조항은 혼인 생활 결정 형성의 자유까지 도출을 한다. 다음으로 디귿은 틀린 지문. 왜냐면 육휴 신청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해서 넓은 입법 재량이 있다. 그래서 남성 단기 장교의 육휴권 인정하지 않은 군 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다. 리을은 틀린 지문. 부모의 자녀 이름 지을 자유는 헌법상 보호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그러나 침해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이상으로 3번 풀이 마치고 다음으로는 형사법 3번 문제에서 보도록